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굳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G20 금융안정이사회 암호화폐 규제 9가지 공고사항이 나온 게 있어서 이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사건의 암호화폐 업계에 본질적인 변동성이 있었다고 했죠. 가격의 변동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G20에서도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 내용 9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당국이 적절한 규제 권한과 도구 리소스를 가지고 시장에 감시해 나갈 것이고 종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국제적 협력 조정 정보 공유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것이 있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 기록 보고를 할 거고 암호화폐 기업은 다면적인 정보 공유를 의무화할 것이고 기업끼리 상호 의존성 모니터링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적절히 감독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큰 발행자나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구축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FTX 사태와 이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 내용이 해당의 G20 내용 안건으로 또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또 다뤄지고 또 다뤄지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씩 암호화폐에 따른 여러 변화점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약간씩 이제 그 규제 틀이 중앙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앙화된 이야기가 약간 크립토 그런 스타트업 CEO 분들이 좀 변질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의 탈중앙화된 그 문구가 좀 많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케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중앙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이제 고가 빌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직원 복지도 이제 삭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복지가 거의 사상 최대치로 좋은 회사이다, 평가 추이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기사들도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신 보조금, 피트니스, 재택근무 비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낸스의 총 거래량 추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켓도 이제 BNB 마켓이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BUSD가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켓에서 나오는 거래량 추이가 중요하는데, 그 거래량이 두 곳에서 곳간이 많이 줄었고, USDC는 상반기 주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중소형 은행 SVB, 실리콘뱅크 부분하고 시그니처 뱅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좀 영향이 있어서 이쪽도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켓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더 마켓 하나로는 바이낸스가 기존에 있었던 매출과 이익률을 제대로 뽑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최근 몇 주 안에 직원을 감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8,000명
대략 뭐 9,000명 정도 됐다라고 매번 자랑을 하더니 이번에 3분의 1 정도 감원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때까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더더 많이 감원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잠봉자오 빡빡이 형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반론이 나왔는데요. 원래 회사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만 뭐 감원시키는 거 아니지 않지 않냐? 나머지 회사들도 요즘 경영에 위기 있는 쪽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이낸스과 지난 2018, 19년도 때와 지금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18, 19년도 때도 어찌저찌 잘 버텨왔고 뭐 직원을 잘 다독이고 잘 감싸고 보듬고 함께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이제 트위터 한마디씩만 해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바이낸스에 있는 정황과 또 이슈 머리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만큼 바이낸스도 점차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핵심 개발진 친구들이 이제 타 거래소 쪽으로 이직을 했었을 경우에는 또 마케팅이 될 수 있을 만한 개발 서비스 측면이 오히려 벤치마킹이 되어서 또 카피라이터가 되겠죠. 그게 오히려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이번 형태 얼마나 잘 극복할지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017년도 지금까지 코인 판때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진짜 퇴학 안 당하고 버텼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 문구를 제가 한번 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버틴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지난 과거 패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문구를 한 번 더 각인시키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나면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나면 리플은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적인 이슈 관계를 있는 코인들은 최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패턴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게 별로 없는 코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뭐 에이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7년도 때 최고점 대비를 갱신을 했습니다. 21년도 때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차트를 좋아하시는 또 차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인 추세 기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점진적 우상향 패턴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플랜 B에 있는 그분의 S2 F 모델을 왜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잘 또 그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 있게 또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만큼 점진적 상향을 해 주었다라는 모델링을 우리가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점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과거에 있었던 저점 대비보다 더 그러니까 과거 17, 18년도에 들고 있었던 코인이 있다고 하면 그 들고 있었던 코인들에 한해서 최고점을 갱신을 했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갱신을 했던 코인들은 뭐가 됐던 간에 그만큼 관심도가 뜨겁고 그만큼 유저풀이 어느 정도는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17년도 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코인들이 그렇지 못했던 코인들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코인이 앞으로 잘 가긴 하겠지만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에 있는 비율을 조금 더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 본전 정도를 좀 찾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구상화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가 150만 달러 전망을 다시 한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게는 150만 달러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가장 낮게는 62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략 보수적으로
좋은 걸 너무 좋게 포장하는 건 또, 또 이게 뭐 또 과대 포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또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 있게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물려져 있으니까요. 그럼 62만 달러 정도를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퍼포먼스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서치 펀드가 비트코인 전망 좋게 보고 있지만 이더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제 이쪽에 리서치 펀드 매니저들도 생각보다는 이더가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더 남았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비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규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비트코인도 수혜를 받겠지만 진짜로 수혜를 보는 쪽은 플랫폼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와 USDC 시가총액 변화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월 초에 은행 위기가 닥치면서 1달러 패깅이 깨져서 영향을 또 받기도 했지만, 이제 이번에 테더에 따른 사용 가능성이 높고 미국 규제로 인한 출금 사태를 우려해서 발행이 더욱더 신중해졌다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테더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ETP가 월간 유입으로 두 번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상장되어져 있는 또 ETF 중에 하나 또 준비를 또 해서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추이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 부분에서 그렇게 조정폭이 크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2배 레버리지는 오히려 가격 변동폭이 좀 커서 오히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플랜 B 최신 모델 부분을 보게 되면요, 45만 불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존의 아쿠 누나 대비보다 20만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 따른 메시지를 또 본다라고 하면 PNC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중소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가 하향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대출 상각액이 급증을 해주고 있는데 예금 유출 예상보다 나쁘지 않고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번에 은행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중소형 은행들도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또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가격 추이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또 뭐 NI, CB도 뭐 비슷한 회사이긴 하지만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기존에 5달러가 지금 11달러 됐으니까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었는데, 기존에 OMF도 이제 비슷한 회사인데 이쪽은 거의 죽 다 살아났죠. 죽 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28달러가 지금 47달러까지 올라왔으니 이것도 지금은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JP모건 넬름 이번에 퍼스트뱅크 먹고 이익률이 아주 미친듯이 좋아졌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표모 내가 구원해 주겠습니다 했지만 다 이득적 관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계 소식으로는요, 완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제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다의 계열사 그룹이고요, 디폴트 경색 부분에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부채 430조 원 육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금액만 좀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들의 규모와 조회수를 위해서 약간 조금은 부풀리는 부분이 있으니, 물론 이제 중국의 규모도 또 보면서 봐야지 한국의 총량 대비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오해
를 좀 최소화시키고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위기의 강도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은행 예금 몰리고 예대 마진 확대 실적 개선 요인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대비는 여전히 조금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잠깐 좀 멈춰주고 있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움직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SV도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 코인들도 같이 힘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따로 뭐 도미넌스를 보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도미넌스 추이가 5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이 삐그덕 하면서 아마 조금씩은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